파워 휴즈가 큽니다.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 90cm 정도 되니까 삑삑거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전설비 LBS 다음에 걸리는 파워 휴즈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LS 산전에 파워 휴즈 하나를 꺼냈습니다. 2kg는 넘는 것 같아요. 무거워요. 이렇게 운동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파워 휴즈입니다. 파워 휴즈. 이게 몇 암페어짜리냐면 한번 모델 한번 보세요. 이게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렇게 보세요. 뭐라고 써져 있는지. 파워 휴즈인데 여기에 보니까 전격 전압이 24kV, 즉 22900에서 특고압에서 쓸 수 있는 전력용 휴즈다. 전기기사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파워 휴즈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만 사실상 실무에서 근무를 해도 이 파워 휴즈를 막 다루거나 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기기사 이론 공부로만 했을 때는 이게 뭐 하는 건지, 한류형 파워 휴즈, 비한류형 파워 휴즈, 그러면서 공학적으로만 공부한단 말입니다. 공학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어렵게 공부한다. 이러다 보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기가 힘들어 합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파워 휴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데라 TV를 보시는 분들은 안전관리자 자격을 얻었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도 봅니다. 잘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떻게 봐요? 곱게 안 봅니다. 저 새끼 똑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합니다. 좋은 거죠. 지적 좋은 거 아닙니까?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데라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전 설비들을 약간 이해해야 파워 휴즈를 이해합니다. LBS DS 디스커넥팅 스위치 달로기 역할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은 LBS 편에서 다뤘고, 그 다음 두 번째 붙는 게 뭐냐면, 두 번째 붙는 게 심벌로는 이렇게 파워 휴즈, PF 파워 휴즈가 붙습니다. 파워 휴즈가 붙어요. 그 다음에 붙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달려 있는 것은 우리가 그대로 차례대로 그려보면 MOF가 달리고 VCB가 달려요. VCB가 달리고, 그 다음 하나 더 달리는 게 뭐냐면, 여기서 다시 파워 휴즈가 붙습니다. PF가 붙어요. 여기서는 PF 또는 COS, 그 다음에 여기에 변압기가, 그 다음 변압기가 붙습니다. 델타 Y 변압기. 여기서 22900kV에 380에 220이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특고압 부분이잖아. 특고 부분인데, 파워 휴즈가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요. 여기에는 변압기 1차 측에 붙어 있잖아요. 이것은 TR 1차 측 보호용입니다. 보호용. 자, 이거는 메인이야. 메인. 전체설로 메인이에요. 메인인데 휴즈 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휴즈 용량. 여기는 전격 전류, 요 변압기 전류에다가 1.5배. 2배 해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험 배울 때는 1.5배로 배우고, 여기의 휴즈 용량은 전격 전류의 2배 정도를 부착시킨다. 그러면 여기 CT, 여기 CT 용량은 몇 배예요? 1.5배, 이렇게 세팅시킨다. 자, 이렇게 공부하기 시작하면 복잡해서 공부 못하죠. 어렵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파워 휴즈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용량을 구하는 공부를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도 오늘은 파워 휴즈 역할에 대해서, 여기에 파워 휴즈는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휴즈라고 들었냐면 한류형이라고 들었습니다. 한류형 파워 휴즈라 그래요. 한류형. 또 여기에는 만약에 파워 휴즈가 붙으면은 비한류형이라 그러고, 또는 파워 휴즈 대신에 컷아웃 스위치 COS, 고압 휴즈. 이거 고압 휴즈입니다. 그냥 고압 휴즈.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 휴즈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V12를 쓸 수 있습니다. V12를 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파워 휴즈를 이제 쓰는 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은 파워 휴즈를 쓴다 안 쓴다는 우리가 설계하고 공사 부분이잖아요. 공사 부분. 전기 기사가 우리는 이제 시설을 운용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운용하는 사람이니까 이 파워 휴즈가 여기에 붙어 있는데 이 휴즈를 언제 떨어뜨리고 또는 이게 언제 끊어지느냐, 이것이 궁금한 거지. 여기에 이미 달려있는 파워 휴즈를 뭐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설계 변경을 할 겁니까? 아니면 뭐 공사를 새로 할 겁니까? 우리는 붙어있는 파워 휴즈를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고장나면은 갈아 끼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것을 이해하는데 하나 이해하는 게 이 한류형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파워 휴즈는 전격 전류에 2배짜리를 달아. 야, 그러면 전격 전류는 뭐예요? 여기에 변압기 용량 있잖아요. TR 용량, TR이 뭐 세대다. 이걸 다 합치니까 만약에 3000 kVA야. 전격 전류를 구하면 되잖아요. I에는 P분의 루트 3의 V. 그러면은 3000에다가 루트 3의 22900. 이렇게 하면 전류가 나올 거 아닙니까? 75A 정도 나오네요. 75A야. 75A. 최대로 3000km를 다 써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75A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3000km에 뭐 평상시 걸리는 거는 뭐 40%에서 30% 막 걸리고 최대로 걸려도 70%. 순간 최대로 걸렸을 때 70% 걸린다. 그러면 75에 0.7 하면은 실제 3000km 변압기가 있으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여기에서 최대로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냐면 52A 밖에 안 돼요. 52A 밖에 안 돼. 그런데 여기 휴즈는 얼마짜리를 붙입니까? 여기 휴즈는 얼마짜리를 붙이냐면, 여기 휴즈 용량은 75 곱하기 2배는 150A. 뭐 150A가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니까 여기에 휴즈 전격은 150A짜리나 아니면 없으면 160A짜리를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휴즈가 끊어질 일이 없다. 끊어질 일이 없어요. 왜? 최대로 흘려봐야 52A 밖에 안 흐르는 회로에 150A짜리 휴즈가 끊어지겠습니까? 안 끊어진다. 그런데 우리가 설계할 때는 3000km면 3000km에 순간적으로 2배도 걸릴 수 있다까지 예상을 해서 휴즈가 웬만해선 끊어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휴즈가 끊어질 일은 없어. 파워 휴즈가 과부하로 끊어질 일은 없다. 과부하로 끊어질 일은 없어. 그러면은 이 휴즈가 끊어지는 것이 어떤 때 끊어지느냐? 저도 현장에 36년 근무하면서 파워 휴즈를 2번 날렸어요. 2000년도에 경기도 일산의 모 병원 변전실에서 3500km 변압기에 물이 떨어지면서, 누수되면서 물이 떨어지면서 변압기가 쇼트 나면서 파워 휴즈가 나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러한 변압기가 있을 겁니다. TR이 있으면 이런데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배전반 위에, 천정 위에서 누수가 돼가지고 물이 떨어져. 변압기 위로 물 떨어집니다. 변압기 위로 물 떨어져요. 그러면 변압기가 쇼트 사고가 나는 거예요. 이게 파워 휴즈 나가는 거 제1순위입니다. 1순위. 그거 외에 나갈 확률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왜? 뭐 변전실에 가서 누가 특과합을 쇼트 시킬 겁니까? 없잖아요. 변압기가 쇼트 되는 겁니다. 지락 사고가 나거나 뭐가 나거나. 자, 일선 지락이면은 지락 계전기가 한 가닥만 먼저 떨어졌다 하면 GOCR, 지락 계전기가 동작하면서 V12가 떨어져 주겠지. 일선 지락이면 13200V가 쇼트 되는 거예요.
근데 쇼트 전류가 어마어마한 전류지 않습니까? 쇼트 전류 IS는 R분의 V다. 만약에 13200 200볼트다. 뭐 R을 1.5만 놔도 13200 암페어입니다. 13200 암페어니까 160 암페어짜리의 몇 배예요? 못 버티잖아요. 휴즈가 끊겨버립니다. 휴즈가 끊겨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고는 진짜 전기기사가 근무하는데 재수없는 사고예요. 자, 여기서 한류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휴즈는 한류형을 달아야 된다. 한류형을 달아야 된다는 말이 우선 한은 이것은 제한자입니다. 제한자. 이거는 전류자입니다. 전류를 제한한다. 즉 이러한 단락사고 단락 아니면 쇼트 사고가 났을 때 휴즈가 끊겨져서 한전축으로 전기가 올라가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목적이 이 휴즈를 다는 목적은 여기서 빵 터지면 전기를 끊어주면 한전전기도 안 들어오겠지만 밖으로 나가지도 않잖아요. 한류형이라는 것은 한가한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끊어주겠다. 그러면은 이것이 뭐 사이클로 뭐 0.4 사이클이니 뭐니 하는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암기하면 힘든데 여기서 고속 차단을 해야죠. V12 접점도 한계가 있거든요. V12 접점도 한계가 있어. 뭐 12.5kA 돼. 12.5kA다. 그러면은 13200보다 13200이면 13200이면 13.2A 아니에요. 이거 버틸 수 없는 용량이 될 수가 있잖아요. V12 접점이 버틸 수 없는 접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접점이 버틸 수 없으니까 순간적으로 단락 쇼트 났을 땐 V12가 떨어지기도 전에 이게 먼저 끊어주는 겁니다. 이게. 즉, 요 수전 설비에서 쇼트, TR이 쇼트 사고가 났다 하면은 PF가 먼저 끊어주고 V12가 차단되는 겁니다. PF가 무작정 먼저 끊어져 줘야 돼요. 폭발해야 돼. 폭발하면서 끊어지는데 그냥 끊어지지 않고 이게 심하면 이게 터져버립니다. 터져서 휴즈가 여기서 이 내부에서 소재하고 터져서 하얀 가루가 막 나와요. 하얗게 이 안에 소재가 들어있거든요. 이게 폭발하면서 터져주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일례성이다. 일례성. 그래서 빵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방출되는 게 휴즈가 끊어지면 방출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딱 잡아 있어요. 그대로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 PF는 어떻게 된다? 평상시엔 절대 안 끊어져.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노또 맞듯 사고를 한번 당하면 이게 끊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끊어지는 걸 보는 거고. 두 번째, 그러면 1번 역할이 단락 전류 제한해서 뭘 보호해? 여기에 변압기부터 모든 수전 설비를 보호해 줘야지. 수전 설비를 보호하는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정기 검사 시에는 차단 순서가 있습니다. 차단 순서가 있는데 정기 검사 시에는 차단 순서가 V12를 차단시키고 그 다음에 LBS를 내리는 거예요. LBS를 내리고 그 다음에 파워 휴즈를 뺍니다. 파워 휴즈는 이거하고 이거 다 내린 후에 파워 휴즈를 빼는 거예요. PF를 빼고 그 다음에 변압기 1차측 여기에 여러분들이 PF가 달려 있을 수도 있고 COS가 달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TR 쪽에 PF 또는 COS 이것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V12도 있습니다. V12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차단되는 것은 LBS가 차단됐고 PF가 차단됐다. 그러면은 이 이후에서 우리가 검사 작업하는데 위험이 없어. 그 다음 여기만 차단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책임 분계점을 차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기검사 시에서 여기서 책임 분계점을 얘기를 안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기검사 하면서 책임 분계점을 한전에 개방 요청을 해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 분계점까지 개방해서 하려고 하니까 워낙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 케이블 부분, 여기 케이블 부분은 개방을 안 해서 예. 그걸로 해서 개방을 안 해서 찍는 거다. 좋아요. 이게 이 부분은 무정전으로 무정전. 이쪽에 지금 한전 살아 있으니까 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유관 점검하고 열화상 측정으로 알겠습니다. 열나는 데는 없고요. 여기는 워낙 비접촉 검사로 하자, 열화상 검사라든가 이런 검사로 하자 해서 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책임 분계점은 개방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LBS, PF, V12, 파워 휴즈를 다 끊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류형이라는 역할은 단락 전류 제한이고, 여기에서는 비한류형을 쓰기도 하고 한류형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뭐 한류형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한류형은 좋잖아요. 좋은 거잖아. 비싼 거. 값이 틀리다. 값이 틀려. 그래서 여기 한류형 많이 쓰고 여기에는 한류형 많이 안 쓰고 비한류형을 많이 써요. 멀리서 좀 찍어다. 멀리서.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조작 잡히게. 비한류형을 많이 씁니다. 근데 저희 현장에는 여기도 한류형을 쓰고 여기도 한류형을 써요. 왜냐하면 그걸로 휴즈 링크를 그걸로 만들어 놨으니까. 전기 공부는요, 들어도 까먹고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전기 기사가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기 현장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되면은 현장 수전 설비를 자꾸 열어보고 뭐 봐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들어요. 자기가 그 현장에서 그냥 다뤄보면 그냥 밖에서 조작하는 것까지는 해. 그런데 배전반 문 열고 보면은 내부는 사람의 그 인체의 비밀하고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진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해를 해야 되냐면 이 회로도를 공부하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회로도를 공부하는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기기사 시험 볼 때는 뭐 이렇게 회로를 간단히 그려서 합니까? 이거 구하고 어지러워. 자, 그렇게 어지럽게 공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어지럽게 공부를 안 해도 되고, 자, 오늘은 파워 휴즈가 역할이 단락 전류 제한이 한류형이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면서 웬만해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로또 맞듯 변압기에 물이 떨어지거나 했을 땐 파워 휴즈가 터질 때가 있습니다. 파워 휴즈가 터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그리고 하나 얘기 안 했는데, 파워 휴즈가 터지는 조건은 또 MF 내부가 쇼트날 때, MF 내부 쇼트날 때도 파워 휴즈가 터져버립니다. 여기에 MF가 뭐 유입형도 있잖아요. 유입형도 있고, 뭐 MF가 뭐 또 몰드형도 있고, 뭐 그런데 유입이라든가 뭐 몰드형 MF가 있고, 그런데 이것도 폭발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노또맛 하는 거예요. 노또맛 뜻. 예. 10,000개 현장 중에 뭐 1개 아니면 10만 개 현장 중에 1개 정도 이러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파워 휴즈가 터질 때는 언제다. MF 터진 거나 변압기가 터진다거나 이랬을 때, MF 변압기에 문제가 있을 때 단락 사고 시 파워 휴즈가 터진다. 그 위에는 터지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오늘도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또 한 번 더 하고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